사세요 수익버스 출발합니다. 항상 수익길만 달리는 김준호 기사와 함께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사님, 증시가 계속 이러면 아이고. 수익 안내양인 저는 잘릴지도 모르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이러나 좀 답답한 마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정말 네네, 그- 증시 교통 상황 어떤가요? 답답한 마음에 사실상 개인투자 분들도 약간 짜증 섞인 패닉셀이 오늘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뉴욕 증시가 나름대로 또 이제 구인 구직 발표에서 생각보다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고용에서 약간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정적이어서 우리 장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반발 매수가 유입됐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한 1%대 시장이 상승이 나주던 게 지금은 한 1.7%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면서 거의 또 하루 만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거의 3%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자체만의 어떤 강력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고 이 금투세 관련해서 시행 우려감이 지금 시장 상승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24일 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당내 정책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또 그럼 9월 말까지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확대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그 단독 기사인데요.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 이대로 간다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접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가뜩이나 시장의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거의 짜증 섞인 패닉셀이 나왔다. 다만 지난달에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로 증시가 큰 폭의 대폭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8월 달에 8월 5일에 그 하락이 대지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계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될 미국의 또 이제 8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 내든지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오늘 오전장 잠깐 보셨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금방 반발 매수가 유입되듯이 시장의 저가 매수도 금방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부터 한국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담은 단독 보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패닉셀이 나올 만한 악재가 좀 있었다라는 언급해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익버스는 탄탄하게 좀 달려가고 있죠. 네. 우리 수익버스들 어떤가요? 네, 수입버스에서도 물론 뭐 전체적으로 시장 여파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라메디텍이라는 초소형 레이저 치료기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인데 사실상 공모가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떤 주가 하락이 나와줬고요.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그래도 항상 강한 게 뭐 품절주들도 강한 모습 보이지만 신규 상장주들도 좀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라메디텍이 연일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6,500원 라인 때도 강하게 돌파를 해서요. 3차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18,200원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 익절 라인 때는 15,000원으로 한번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목표가까지 또 한번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새로운 수익버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버스 노선 어떻게 되나요? 네, 계속 외치고 있는데요. 답답하니까 파란 버스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는 의미에서 파란 버스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시원한 파란 버스, 중기버스로 달려가 볼게요. 마을은 어디로 가나요? 네, 일단 사실상 이런 시장에 패닉셀이 나올 때는 그래도 시장 대비 비교적 강한 마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폭 과대 마을 있고요. 오늘 딥페이크 마을도 개별 섹터로 좀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고배당 마을도 좋고요. 품절주 마을도 좋은데 오늘 떠날 마을은 신규 상장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4가지 마을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신규 상장주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버스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떠나볼 버스는요. 바로 464-08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464-080번 버스, 464-080번 버스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이름은요? 바로 SOS랩이라는 오늘 기업을 들고 와봤고요. 이 기업이 사실상 두 가지의 강력한 이슈가 있는 기업이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탄력도 면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또 이제 로봇 특히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또 센서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향 또 그리고 현대향 관련된 매출 성장이 올해 하반기에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9월 달에 뭐 B컷이 됐던 베이비컷이 됐던 결국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금리 인하의 어떤 최대 수혜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AI 반도체 섹터와 또 그리고 신고가 랠리였던 바이오 일부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의 하락을 또 견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미 기간 조정이 나아졌고 또 아니면 새롭게 상장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AMR 또 그리고 AGV, OHT 같은 물류 이동 로봇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개발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에도 2D 라이다 GL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도 이 로보틱스 랩과 지금 꾸준하게 이 라이다 관련된 공동 개발을 또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젠 현대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또 현대만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도 앞두고 있고 현대도 마찬가지로 삼성과 스마트 팩토리 전환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SOS랩의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고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무인 공장 도입에 있어서 결국 SOS랩의 어떤 센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인데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10월 10일 날 또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도 앞두고 있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도요타와 또 우버와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협업 소식도 나와줬고 최근에 CEO 인베스트 데이에서도 자율주행과 SUV 전환,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강력한 투자 발표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모멘텀이 부재한 시장에서 좀 일정이 있는 종목들과 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 섹터 그 안에서 그래도 시장의 어떤 풍파에 조금 빗나갈 수 있는 신규 상장주인 SOS랩을 오늘 첫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안에서도 로보택시 관련한 오늘 SOS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 버스 지금 올라타면 얼마까지 볼까요? 일단은 가볍게 한 10에서 20% 수준의 수익을 좀 바라보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매수는 현재가의 1차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소액으로 좀 이제 분할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7,75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9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손절 라인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이러면서 오늘 두 번째 수익 버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익 버스 어느 노선으로 갈까요?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초록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 버스보다 더욱더 빨리 움직이는 초록색 단기 버스 탑승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을은요? 네, 오늘 갈 마을은요. 고배당주 마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로봇 마을, 2차 전지, 금리 인하 수혜 마을이 있는데 뭐니 해도 금리 인하에는 바이오다.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바이오 마을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바이오 마을이죠? 네. 그럼 어떤 버스 탈까요? 오늘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030 범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5303번번 버스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름 공개해 주시죠. 바로 바이넥스라고 수입 버스에서 한 두 차례 정도 소개를 했었었는데 그때마다 큰 수익을 챙겨줬던 효자 같은 버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이제 바이오 기업 거래 제한 관련된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다음 주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는 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공동으로 발의한 부분이다 보니까 연내에 생물 보안법 관련해서 입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이제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알아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국내에 위탁 생산, CDMO 기업들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국내외 140여 개국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종근당 또 에이벨 바이오뿐만 아니라 가장 주력 기업이 또 셀트리온 그룹주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약가 인하 정책의 바이오 시밀러의 가장 핵심 수혜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는 바이오 시밀러와 CDMO 이 두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미 대선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지금 약가 인하 정책과 바이오 시밀러 또 중국 대리기 정책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바이넥스를 오늘 두 번째 버스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는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 여파로 충분한 좀 조정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의 이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에 일단 1차 매수로 접근
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2,000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겠고 손절 라인 때는 1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수익 버스 오늘도 탑승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많으실 네. 텐데 방송 이후에도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8월 달에도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학습 효과로 8월 달에도 그 시장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목들이 시장 하락 이후에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시세 분출이 이어졌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은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섹터와 그 종목에 대해서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기사와 오후 4시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김준호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